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8일 오전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지난 7일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경색될 대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가 더 어렵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다가는 현 정부가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대북 유학 정책이 말 그대로 한낱 휴적이 될 처지에 처한 상황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발표에서 2019년 12월 7일 오후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 국방과학원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면서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은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시험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아서 어떤 실험을 했는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ICBM급 미사일의 고체 연료 시험이나 화성 15형 등에 사용된 백두산 엔진의 성능 개량 시험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하는 서해 위성 발사장은 우리에게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으로 더 잘 알려진 곳으로 그동안 북한의 ICBM 개발에 한 축을 이룬 장소라는 점에서 더 의미심장합니다. 북한은 이곳에서 지난 2012년에 ICBM급으로 평가되는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고 2016년 2월에는 광명성 4호를 발사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로켓들을 두고 ICBM이라고 비판했지만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였다고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ICBM급 화성 14형, 화성 15형 등에도 사용된 백두산 엔진의 연소 시험 등을 진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북한은 북한산 엔진의 지상 분출을 두고 이른바 3.18 혁명이라고까지 선전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20일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과 ICBM 시험을 중지하겠다고 선포한 뒤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그 결과로 발사장 일부가 해체되기도 했지만 이번 일로 다시 해당 실험장이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움직임을 자신의 주요한 외교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었는데 참 볼만하겠네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해 9월 방북한 뒤 김정은과 함께 평양 공동선언을 가지고서는 여기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명백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문재인 정부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깰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미국에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놀랄 것이다. 김정은은 내가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김정은이 미국 선거에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할 때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의 시험은 어떤 종류였던 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일종의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앞서서 지금은 미국과 긴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비핵화는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하면서 이러한 불안한 분위기는 점점 더 심해져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의 생각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홍미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잠근 상황은 아니다. 엔진 시험을 통한 미국의 압박 겸 새로운 길을 위한 준비운동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고 내다봤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이 참관하지 않았고 내용도 밝히지 않는 점에서 연말 시한인 북미 대화는 지키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아직은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기대하고 수위 조절하고 볼 수 있겠지만 큰 기대보다는 신년사를 앞두고 이미 자신들의 계획표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판을 엎었다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지난 10월 스톡홀름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북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서로 험악한 말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으로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런던을 방문해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로켓맨이라고 불렀고, 이에 북한군에서 4일 이례적으로 총참모장 명의 담화를 내고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신속한 상응 행동을 할 것이라는 험한 말로 대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이에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은 군사 옵션을 처리한 적이 없다. 북한이 공격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강한 응징이 있을 것이라고 응수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1부상이 지난 5일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자제할 수 없다면서 늑다리의 망령이라는 막말로 비난하는 등 북미 간의 이런 설전은 참으로 그 수위가 매우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정은 사망 8주기인 오는 17일을 전후로 해서 더욱 강경한 메시지로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중인데요. 이는 김정은이 12월 하순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전격 소집한 가운데 북한이 언론 보도를 통해 사전 정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무튼 김정은이 인내하겠다는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전원회의를 앞뒤로 대미 정책 강경 노선이나 소위 새로운 길 등에 대한 윤곽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계속 험악해져 가는 가운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차관 내정자가 이달 중순께 방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그동안 방한했을 때마다 평양이나 판문점 등에서 북측과 접촉하며 북미 대화 실무를 이끌어하는데요. 비건 대표의 방안이 막판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하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꾸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간 잠깐 봄이 찾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는 사람들이 모두 봄이 왔다고 착각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 본질적으로는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상황을 똑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그간 자신들이 저질러왔던 악행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데다가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국내 상황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국제 정세까지 이렇게 꼬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위기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은 전적으로 황교안 대표 이하 우파 정치인들의 역량에 달린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